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 4위를 차지한 주제로요. 네, 부모 자녀의 갈등 해소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이런 내용의 주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사춘기 아이들과 같이 이제 부모님들 지내다 보면은 이게 크고 작은 문제로 이렇게 갈등이 빚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감정이 다치지 않으면서도 정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우리 김전학 부모님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네, 저는 자녀든 남편이든 갈등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오해나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엄마가 의도하는 대로 결론을 이끌거나 아이와 생각이 다르면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잔소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 속마음을 얘기 안 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대화할 때 일단은 아이가 가진 생각과 감정을 듣고 공감하고 맞장구 쳐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정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제 의견을 말하되 강요하지 않아요.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고 감정에 공감해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고 왔을 때 시험 잘 봤어? 몇 점이야? 이런 말보다는 오늘 시험 보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고생했어 라고 말하려고 노력해요. 일단 대화를 하기 전에 아이 입장에서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무슨 말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한 뒤에 말하는 편입니다. 네, 그 갈등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거. 그러니까 대화가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잔소리가 아닌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맞벌이 가정에서는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박자연 선생님은 자녀와 좀 이렇게 대화 시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어머님 말씀에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 저처럼 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점심시간에 꼭 아이들하고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카톡을 좀 남겨서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말 오전에는 아이들하고 함께 요리를 만들면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 혹은 힘들었던 일 등을 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함께 보고 함께 웃고 그리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가급적 진지한 이야기는 금요일에 하는 편인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동안에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월요일 아침에 아이들을 보면 표정이 좋지 않게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보통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부모님께 혼나고 오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학교에 올 때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가 수업에도 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점심시간에 통화를 하시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셨고, 그 다음에 주말에 요리하기, 이런 것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부모님 들으셨죠? 일요일날 아이들 혼내면 안 됩니다. 애들 얼굴이 어두워져서 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날 혼내지 마시고, 진지한 얘기는 언제? 금요일날 좀 나눠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몰랐는데 꿀팁이다, 꿀팁. 그죠? 네. 자, 그러면 온라인 채팅창 질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남겨주시는 것들 제가 쭉 아까 사실 계속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까 좀 우리 교육감님한테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자, 교육감님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교육감님 그 자녀가 중고등학생 때 대화 어떻게 많이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주로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네, 좀 궁금하다는 네, 그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예, 어떨 것 같아요?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하고 이렇게 대화 기회를 많이 못 갖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버지들은 아들, 특히 장남과의 어떤 기란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갈등도 많이 겪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아주 바쁘고 또 옛날에는 저도 수업을 40시간이나 했었어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면서 또 교육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또 해직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해직이 돼가지고 둘째를 낳은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이제 해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큰아이하고 한 15개월 정도
연년생인데 집사람도 이제 뭐 직업이 없고 또 애를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큰아이를 데려다가 길러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 그 아이가 버스 맨 뒤로 와가지고 그냥 한참을 그 우는 모습이 헤어질 때 그 지금도 이렇게 빛바랜 사진처럼 머릿속에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어머니가 우리 큰애를 길러주고 이제 저도 복직을 하고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함께 살게 됐는데 연년생이니까 같이 놀다가 이렇게 싸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큰아이한테 동생하고 잘 놀지 왜 이렇게 싸움을 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큰아이를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큰아이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미워가지고 할머니한테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에 그 사내아이 둘인데 2000년에 인천서부터 제가 태어난 곳이 독립기념관이 있는데요. 천안. 그래서 거기까지 내가 애들 보고 걸어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아주 땡볕이 뜨거운 그 여름날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아이 둘을 데리고 아침부터 이제 걷기 시작해서 3박 4일 동안 걸어서 그 목천까지 갔습니다. 가면서 굉장히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40, 50대 아저씨들이 차 타고 가다가 문 열고 엄청 응원을 해줬어요. 그때는 그렇게 걷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선에 그 차가 쌩쌩 달리는 그 도로를 걸어가면서 땡볕을 맞고 또 내가 밥도 해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여관에서 잠도 자고 그런 경험을 3박 4일 동안 이제 2000년에 하고 2001년에도 또 했어요. 한 번 더 걸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친구하고 아들도 함께 걷는다 그러고 그래서 2년을 천안을 가고 3년째는 강화를 갔어요. 5박 6일 동안. 그래서 이 친구 아들 둘하고 아들 친구 둘하고 해서 제가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강화까지 만수동서부터 강화 가서 강화 한 바퀴 도는데 5박 6일을 걸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하고 걸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었고 너가 미워서 할머니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보낸 시간은 아마 성장기 속에 그게 저한테는 전부 다였어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는 여전히 뭐 교육운동한다고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가고 또 졸업하고 그런데 그게 쉽게 안 가시더라고요. 대학교 가도 안 가시고 형제 간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나타나다가 또 둘째 아이가 모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 둘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큰애가 머릿속으로는 다 알지만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내 탓이다. 이제 이런 어떤 자책감들을 이렇게 많이 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 아들하고 이게 대화하는 게 쉬운 노릇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란관계처럼 이게 툭툭 이 남자들은 이렇게 툭툭 던지잖아요. 특히 애들을 한마디씩 뚝 던지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풀렸습니다. 한 4년 전에 완전히 다 이제 풀려가지고 우리 가족이 이제 제가 4명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걸었던 게 아버지로서 이제 아들들하고 가졌던 시간에 가장 긴 시간들이었고요. 저희 집사람은 밥 먹었니?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언제 들어오든지 간에 밥 먹었냐? 저한테도 밥 먹은지만 물어봅니다. 저는 그 힘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싫은 소리 하나도 안 합니다. 아이한테. 어떤 때는 나한테 내가 아이들한테 너무 해줄 말이 없어가지고 너무 미안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당신은 그게 장점이야. 오히려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부담되니까 그 품성 자체가 나는
아이들한테도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부딪히면서 가는 부분들을 아내가 다 이렇게 품고 가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녹지 않았나. 그래서 제 얘기는 어려운 때일수록 자식들하고는 같이 살아야 된다. 가족들하고는 자식뿐만 아니라 같이 있어야 그런 틈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좀 기다려주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이 기다려야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발현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지 내가 막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도 우리 아이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나?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듣게 됐는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그 자녀분들과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기 이렇게 여행도 떠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오해도 풀고 질 높은 그런 대화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면서도 기다리셨다는 거가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교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참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참 알면서도 대화를 이렇게 시도하다가도 좀 이렇게 싸움이 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우리 박은희 선생님, 우리가 이런 경우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는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대화를 할 때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사춘기 아이들과는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저녁 먹었니 했을 때 아니요 안 먹었어요 할 때 아무도 화가 나시는 부모님은 안 계세요. 그죠? 그런데 다음 주가 시험인데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면 화가 안 나실 부모님은 또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가 먼저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하지 않은 아이가 답답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아이도 처음부터 할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도 잘 하고 싶고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느냐면 해야 한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힘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나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마음을 믿고 좀 기다려주시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계속 기다림의 자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은 그 기다려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이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기르라고. 굉장히 그 말을 듣고 공감이 됐었어요. 아이는 이모의 마음으로 키워야 엄마도 편하고 아이도 편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모의 마음으로 한번 편하게 아이들을 좀 양육해 보시라고 꼭 추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갈등이 학교에까지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심각한 경우라면 담임 선생님께 좀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내 자녀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내 아이의 단점을 알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력자라고 생각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큰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봤던 대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았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코스모스야. 아직 봄이잖아. 천천히 기다리면 가을에 가장 예쁘게 피어날 거야. 코스모스 같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예쁘게 피어날 때까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꽃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얼른 꽃을 피우라고 다그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오늘 자녀가 집에 오면 어떤 마음으로? 이모의 마음으로. 저 어떤 걸 바라봐야 된다고요? 코스모스를 보는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등이 심해졌을 때는 누구한테? 우리 담임 선생님들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은정 어머님은 그 자녀와 갈등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소하셨어요? 네, 저도 선생님과 비슷해요. 화가 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성적이 떨어진 것보다 시험에 임하는 태도나 준비 과정에 대해서 또는 예의 없이 행동한 경우에는 따끔하게 혼을 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억지를 쓰는 경우 그 자리에서 당장 대답하기보다는 생각해보자. 엄마에게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시간 지연 작전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빠와 공동 대응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빠의 말 한마디가 저희 10마디보다 효과적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화가 나서 아이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아이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감정이 차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억지로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아요. 너 잘못했잖아.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 이렇게 하면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이 어렵죠. 어른답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깨닫고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차분한 대응, 그다음에 시간 지연 작전,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자세들, 그리고 정말 성숙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모신 것 같아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오늘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자녀가 집에 왔을 때 오늘 들으신 거 하나하나 한번 실천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